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자, 이 시간에는 주요 여론 동향, 대통령 지지도에 얽힌 민심의 향방, 그리고 또 민주당 전당대 관련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입니다. 배종찬입니다. 배추도사. 네, 배종찬 소장. 배추 한 판. 요즘 배추값이 비싸요. 제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네.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CBS에서 출연 요청이 오면 예. 제가 또 팔짝팔짝 뜁니다. 너무 좋아서. 능 나간 배추.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변화를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4일 RN서치가 뉴스필 의뢰로 20일에서 22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24명을 조사한 조사를 보면 네. 긍정이 33.7%, 전주에 비해서 3.5% 올랐습니다. 대개 이제 그렇습니다. 20%대를 기록해서 네.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그게 저희가 이슈였는데 좀 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 박재용 앵커를 대타를 했을 때 예, 이 제가 자리에서 지지율이 8말 9초에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두 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게시판이 난리가 났죠. 그랬나요? 역시 배추도사가 다르다. 어. 예.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예. 지지율이 너무 내려가면 올라와요 또. 예. 20%가 거의 하방 그렇죠. 한계였다. 이번 조사를 보더라도 이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많으니까 분석을 해보면 예. 대체적으로 최저점이 저지선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약 한 22%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22. 예. 그래서 대체로 한 22에 가까이 갔던 조사들이 올라오는 그런 최근에 이제 결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MBS 여론조사도 이제 발표가 되고 구체적인 수치는 안 말씀드립니다. 또 내일은 이제 정기적으로 금요일 갤럽. 발표되는 갤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갤럽이 발표된 조사 중에서는 가장 최저점에 가까이 갔다가 내일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갤럽 조사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또 어느 정도 뭐 1% 올라갈지 어떨지 또 내려갈지 혹시 또 행보를 할지 보합으로 갈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위태인. 위태인. 연구해 오셨어요. 그동안 위태위태 했잖아요. 위는 뭐냐면 위기감에 따른 결집. 그렇죠. 위기감에 따른 위기감에 따른 결집.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되니까 듣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걱정이 돼요. 그럼 누가 결집을 하겠습니까? 70대나 보수 성향이 가능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20%대 조사 결과 비교하면 올랐어요. 결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결집 원인 중에는 위기감이 대통령으로부터 감지하게 되는 위기감도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 방금 전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나와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뭐 지금 스튜디오에서 나가셨는데 제가 또 그러면은 사이가 좋은데 이게 또 사이가 저하고 갈라지면 밖에서 듣고 계세요. 그래요? 다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이제 또 우려와 걱정이 예. 보수층들을 더 결집하게 되는. 이거 안 돼. 이런 마음이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도 있겠지만 60대까지 연령대가 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 태는 뭐냐면 위태인 태. 네, 태는 태도 변화죠. 대통령이 그래도 요즘에 도어 스태핑이 재미없다 그래요. 왜? 대통령이 신중해도 너무 신중해. 그래도 기대가 안 됩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거침없이 얘기할 때 이건 뭐 국기문란해요. 이건 안 뭐 닮았어요. 목소리. 그럴 때 거침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화제거리였지. 예. 이제 뭐 뺄 거 다 빼버리고 조심스러우면 이게 윤석열 다군 또 도어 스태핑이 아니거든요. 여하튼 그렇지만 지지율에는 효과적이에요. 왜? 태도가 전환된 거죠. 신중하니까.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즈음에서 발표된 메시지. 기자회견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잘해보겠다. 예.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분골쇄신. 그렇죠. 분골쇄신. 요즘 사자성어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태가 있고 마지막은 인입니다. 인은 뭐냐면 대대적인 물갈이는 아니지만 인적 강화가 있잖아요. 인적 강화. 강화. 예, 강화인데 누가 강화됐죠? 어떤 김은혜? 김은혜가 있죠. 홍보수석. 또 이관습이 있죠.
또 임종덕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바뀌긴 바뀌었다. 메시지 관리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석할 때 3P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P 자, 저 첫 번째 굉장히, P. 굉장히 진지한데. P.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국정 철학, 네. 필로소피. 근데 필로소피. 얼마만큼 이게 메시지가 잘 전달되느냐가 중요한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래도 당선자 대변인 시절에 그 역할을 유수위 때 톡톡히 했었잖아요. 잘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 만 5세 취향 연령 계속 고집했으면 네. 10%대로 대통령 완전히 지지율이 꼬꾸라졌을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게 하는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게 P. 정책 신호대행 행사 바로 이 팔러시죠. 팔러시. 예, 두 번째 팔러시. P는 팔러시입니까? 그렇죠. 필로소피 팔러시.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마사지를 좀 하자는 거예요. 팔러시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람은 어떻게 안 돼. 예. 마지막에 피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니 알겠어요. 어떻게 그 만드셨는지 몰라. 예, 피플. 아니, CBS 최고의 기자께서 예, 알겠어요. 피플. 예. 저도 진지하게. 저도 웃을 풀보다 뻔해. 펄슨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지금 분들이 지금 한판 승부에 지금 집중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어 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죠. 예, people.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메시지 관리와 그다음에 정책 관련된 교통 신호등 그러니까 누군가를 임명해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얼마나 잘할지는 없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점진적 반등세예요. 점진적인 반등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도 이제는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는 사람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있죠. 그다음 건의사랑. 아내죠. 예,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별법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세를 더불어민주당이든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에서 이것을 거둘 수 있을까?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것도 해결이 안 돼.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유사 출신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와서 기각되면 어떻다 인용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이 문제가 안 끝난다니까요. 언제 끝나요 그러면? 안 끝나죠. 아, 계속 됩니까? 계속 된다니까요. 지지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지율은 지난번에 8말 9초에 오른다고 예상을 또 배추도사께서 하셨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예상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김종혁 전 대변인께서 아이고. 전 국장께서 정말 메이저 매체의 편집국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리한 질문을 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답변해 주세요. 이게 8말 9초에서 이준석 전 대표보다 예.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칠 인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큼. 누구죠? 자, 김성현 소장님 누굽니까?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님이요? 아니, 성큼. 이재명 성큼. 대표. 이재명이지. 아, 왜 이래? 오늘 감 떨어져요? 좀 너무 그 깊이 빠져 있어갖고 그게- 예, 이재명 당 대표가 그러니까 돼서 이거는 온다. 대선 3라운드예요. 아하. 1라운드가 대선, 예, 2라운드가 지선, 예. 3라운드가 8말 9초. 8만 9초. 이렇게 되면 828 전당대회 끝나고 대통령과 이재명 간의 대결이 불꽃 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판 승부예요. 네. 아.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명을 잘 지은 거예요. 한판 승부. 이게 이제 한판 승부가 끝나느냐 안 끝나요, 이거는. 이건 안 끝나죠. 임기 2000 끝날 때까지 안 끝나죠. 2027년 대선 때까지 안 끝나요. 그런데 왜? 그런데 자, 이준석 전 대표보다도 더 불꽃 튀는 승부를 해야 되는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내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 막강한 예, 경쟁자가 성큼성큼 이제 왔어요. 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이 사안이 예. 전면에 부각되어 뒷선으로 밀려요. 뒷선을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예. 탄원서를 내봐야 아, 김정일 선배 도와줘 이래봐야 이 부분이 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의 동상이몽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하면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응답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 아. 어떤 정치적으로 막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 우리 오늘 이제 이 분석이 중요한 것은 윤리위의 결정은 그러면은 정당했느냐 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윤리위도. 그렇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까지도 동정 여론이 쏠렸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여론의 반전이 언제 일어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이 따봉 체리 따봉. 그렇죠. 체리 따봉.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좀 김종혁 대표님. 평론가께도 대표께도 지금 궁금해요. 예, 받아본 적 있냐? 받으셨는지.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형 키역을 보낸대요. 오케이. 오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잘한 사람들 잘해. 그러면 따봉.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따따봉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체리 따봉 2개. 그렇죠. 따따봉.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왜냐하면 고민이 되죠. 예. 이준석을 더 동정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로 갈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론은 전체적으로 진보와 중도 진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재소환을 하는 여론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쪽에 힘이 실려요. 그래서 지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을 안 하겠죠. 급할 게 없다. 대응을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층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중도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또 게다가 이제 지금 우리 이번 RN서치와 뉴스핌의 조사를 보면 20대는 계속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20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 건도 있지만 이게 또 공정이라고 하는 이슈. 그러니까 이른바 사적 채용. 우리가 이제는 조금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채용은 저기 권성동. 노량진 아니고 권성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심지어는 2대남, 3대남까지도.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금 연령대별로 튈 수도 있고 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마음이 떠나는데 여기에 또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 건도 있어요. 왜? 채용 또 기회 또 여성들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비호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부정 비호감이 대통령의 부정평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김건희 여사 할 일 하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빅데이터 썸트렌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선 이후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김건희 이름 석자가 떠오르면 이게 정쟁화가 돼버려요.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옷이 왜 그래? 뭐 이런 정말 우리가 정말 방송에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내용들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저는 그래서 이번에 건희사랑 카페에 팬카페에 이번 대구 일정 공개된 게 대통령으로서 뼈아픈 이유가 사실은 다음 주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되잖아요. 그럼 초반에 기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주말에 대구 지역을 대통령께서 방문해서 대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 해서 20, 30대 못 잡으니까 대구 지역에서라도 보수 진영의 지지율을 확 올려서 주말 여론조사, 주초 여론조사부터 승기를 잡고 가려고 했는데 대구 방문 자체가 취소됐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더 늘어가서 이번에 금요일에 대구 못 가신 것을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속상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구를 또 굉장히 정치적 의미, 상징적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좌천된 곳이었죠. 그렇죠. 대구 검사 시절.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하려면 물론 이제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이제 중반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30 초반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더 본격화되려면 대륙주 이 대륙주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 바로 대가 뭡니까? 대구 경북이죠. 그 다음에 60대. 그렇죠. 그 다음에 주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마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륙주예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결집을 하지만 이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가정주부층에서도 한 5, 60% 이상 이렇게 대통령에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8.28 전당대회 끝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전면에 등장하실 텐데 이재명 의원.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결국에는 이게
윤명 대첩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명 대첩. 우리가 아, 지금껏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이 편집부 기자 한 20년 한 사람보다 제목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이게 YS 아니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방송에서 안 하는데 제가 중앙일보 시험 쳐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 이 한국 윤명 대첩. 예. 한국 헌정사에서 전대미문이죠.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대첩이 앞으로 5년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5년간.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2024년 총선이 이제 또 분기점이 되겠지만 대선 때도 세 가지의 대결 구도가 있었거든요. 예. 하나는 뭐냐면 본인입니다. 음.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두 사람의 스타일 대결. 음.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정조준을 할 겁니다. 예. 아니 어디 사법 리스크를 지금 뭐 한동훈 장관 내밀어서 나를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 왜 배우자 김혜경에 대해서 7만 8천 원인데 왜 7,8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중도층의 경우에만 뭐 애매모호해지는 것이고 나머지 지지층들은 총결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45대 45의 대결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무관하게 지지율은 변동될 수 있는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윤명 대첩이 시작되면 그렇죠. 이준석 이슈는 사라진다.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저는 상당 부분이 뒷전으로 일단 밀릴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뒷전으로 그렇죠. 간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됩니까? 첫 번째는 이제 스타일 이제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 리스크죠. 배우자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가 저는 역대 이런 현직 대통령의 이 대결 구도 더군다나 대통령 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배우자 간의 대결 구도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의혹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하나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김건희 대 김혜경.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김혜경 씨를 공격할 것이고 예. 또 진보층이나 또 중도층 일부에서는 예. 또 김건희 여사를 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구도. 이게 배우자 리스크. 마지막은 뭐냐? 뭐냐?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사법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리스크? 수사 리스크예요. 어떤 수사 리스크 있습니까? 아니 수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강력하게 지금 해가고 있는 것에 본인이,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보복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안 하겠습니다. 네. 성대모사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해보세요. 밖에서 기대하고 있어요. 밖에 엔지니어들 박수 기대하고 칠게요. 있어요. 해주세요. 아니 그럼 수사 안 합니까? 수사 괜찮았어요. 안 해요? 여전히 안 맞아. 네.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밖에서 반응 좋았어요. 오늘 한 판이 안 되고 반판밖에 안 되네. 피자는 두 판이. 자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렇게 됐을 때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믿음직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총공세를 하는 것이고 네. 서로 간에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되면 본인을 향하는 사법 리스크 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당대표 되면 향한 이 수사 리스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목요일 저녁에는 또 좀 많이 피곤할 때예요. 우리 그렇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네 가지입니다. 예. 네 가지인데 이걸 줄이면 444 트와이스 아시죠? 김성현 선생님 트와이스 아세요? 잘 알죠. 예. 정말? 네. 정리해 모를까? 주세요. 누구예요? 걸그룹 트와이스. 예. 자, 근데 사는 뭐냐? 예. 첫 번째 사는 인사, 인사,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 예. 두 번째 사는 수사, 수사. 세 번째는 검사, 아, 네 번째 뭔지 아세요? 김종혁 몰라요. 여사죠. 여사.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상 못했어요.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 여사일 줄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45대 45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할 때 주로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다른 것은 예. 그때는 그래도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대결 구도, 경쟁자 구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맞아. 그래서 이제 3차전이 윤명 대첩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예.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명강의를 들었어요. 네. 두 분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놀랐어. 예. 질문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시간이 가뜩 줄었기 때문에 오늘 자제한 거예요, 제가.
아니 다음번에는 한 9시까지 하면 안 돼? 아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한판 승부 예전에 그 유튜브 연장 방송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요? 아 오늘 해도 돼요? 예, 김현정 뉴스쇼 댓글쇼 마냥 우리가 이제 한판 승부 예전도 예. 기획해서 나중에 배추도사님과 함께 할게요. 도시락 출연- 먹으면서 출연료는 따로 책정이 되는 생각해 거죠. 볼게요. 자, 네, 배종찬 네, 네. 인사이트 K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